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가 명사 원형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사 원형.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사 원형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명사 원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내에 있는 어떤 문법 체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만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명사 원형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가 영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요, 두 가지로 자꾸 나누는 습관이 있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을 바라볼 때처럼 인간도 영혼과 플래시, 육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영혼은 뭘 상징하느냐? 이건 추상적인 걸 상징한다고. 추상적인 거. 뭔가 이데아적인 걸 상징을 해요.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육체,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뭔가 추상적인 거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 자꾸 나누는 습관이 있다고. 이게 고대 그리스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이고요. 지금 영어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데아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데아. 이 영어로는 아이디어죠. 이데아는 뭐냐면은 ideal, 그래서 이상이야. 그죠? 이데아의 세계란 건 뭐냐면 인간들이 원래 비롯된 그 원래 그 세계, 즉 천상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극락 세계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근원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우리 사람은 뭐냐?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존재하다가 이 땅에 우리 이 몸을 입고, 그죠?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체화된 거고 현실화된 거고 실체화된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어떤 철학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 아이디얼하고 뭔가 추상적인 거 있죠. 그죠? abstract하고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뭘 얘기를 하느냐? practice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practice라는 단어가 영어로 연습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사실은 뭐냐? 아이디얼한 거에 반대라고. 즉 현상세계, 실제로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죠? 네, 만질 수 있고 이런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걸 프랙티스를 한다. 추상과 현실 확실히 구분되시나요?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사실은 뭐 레테의 강이 있다. 뭐 그래서 뭐 인간이 그걸 뭐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이데아의 세계를 그리워하는데 레테의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려. 그래서 망각의 강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플라톤 시대에도 현상적인 것과 어떤 이상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 그거를요, 칸트가 뭐라고 또 정의를 내려주느냐면은 이 체어라는 의자의 비유라는 거를 통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면, 제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하진 않아요. 참고하여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칸트에 따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의자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보는 의자, 여러 가지 의자가 있어요. 어떤 의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등받이 없이 이렇게 쿠션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어떤 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앉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나무 책상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들 쓰시는 이렇게 안락한 어떤 편안한 의자도 있을 거고, 뭐 안마 의자 같은 것도 뭐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의자는 여러 종류야.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불러? 의자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얘도 의자고 얘도 의자고 얘도 의자고 얘도 의자인데 왜 다르냐 이거야 이게. 자, 이데아적인 거와 프랙티스로 구분해서 보시면 의자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의자는 과연 현실적인 의자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추상적인 의자를 가리키는 걸까? 추상적인 거죠. 왜? 분명히 다 다른데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이게? 우리가 의자가 있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자의 어떠한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의자라는 거에 어떤 추상적인 의미, 궁극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
이해되시나요? 이 영어 하는데 이 철학까지 해야 돼 이거. 그런데 칸트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chair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잖아. 한마디로 잉글리시잖아. 한마디로. 딱 한 단어야. 즉 뭐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극적인 거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 다양한 의자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현실 속에서 각기 다르게 구현이 된 거지. 따라서 얘는요, 천상에 있던 체어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모양이 좀 바뀐 거야. 됐나요? 우리가 다 죽으면 영혼이잖아? 추상적인 건데 영혼은 구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영혼이 뭐 키 큰 영혼, 작은 영혼이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슝 하고 내려와서 육체를 입고 내려왔는데 박쌤은 이렇게 그죠? 민망하고 이렇게 허접한 육체를 입고 온 거고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갖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그죠? 잘생긴 어떠한 육체를 입고 온 거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영혼, 아이디어, 어떤 한마디로 chair 이런 것들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걸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이 각각의 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chair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옷은 어때요? 육체는 뭐 죄악이 있고 그죠? 뭐 더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의자도 뭔가 이런 물질적인 옷을 입고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어는 뭐라고 하냐면 a chair 또는 여기다 쓸게요. chairs 또는 the chair 뭐 많아요. some chairs 그죠? that chair, this chair 하고선 이런 때를 묻히고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 의자지만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의자는 그냥 체어가 아니지. 체어는 여기 없어. 저 궁극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것만 체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건 뭐예요? 현실에 내려왔으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영혼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체어도 어를 갖고 내려오든지 덜을 갖고 내려오든지 S 복수형을 갖고 내려온 때가 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러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굴러다니나요?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이거는 이데아에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러브 앞에다가 어를 못 붙이는 거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못 붙이느냐? 러브는 추상명사니까 추상명사는 어를 못 붙인다.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그게 아니라 러브는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지. 굴러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최어처럼 이렇게 어를 붙이나 말이야. 맞습니까? 러브는 안 보여요. 보여야 뭐 러브 하든지 뭐 loves 하겠지. 그래서 러브란 단어는 이미 이데아의 세계에 속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를 안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에 보시면 a love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게 문제야. 영어 문법을 잘 공부한 학생들은 a love 이거는 추상명사 앞에 어를 못 붙이는 거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문법이 흔들어진. 미국에 가보면 love란 말을 막 하거든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추상명사 앞에 어를 붙이니까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를 붙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문법 배워봐야 영어 못하는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이 love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추상명사는 못 붙여. 셀 수 없는 명사야. 왜요? 그냥 그래.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자, 보시면은 커피.
커피 그러면요, 여러분 영어 그 챕터 1에 항상 보시면은 명사 파트가 나와고 문법책에 보면 항상 보면 뭐 보통 명사, 뭐야 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막 나오죠. 그거 다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명사를 바라볼 때는 이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커피 한번 가봅시다. 자, 커피 한번 보세요. 커피는 무슨 명사 같아요? 보통 명사일까? 추상 명사일까? 물질 명사인가? 추상 명사로 될 수 있고 그냥 명사로 될 수 있고. 그렇죠. 정답은 말이에요. 커피를 내가 뭐로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커피 파는 가게를 딱 갔더니 여러 커피가 있죠. 맞아요? 갔더니 무슨 뭐 아르헨티나산 커피 있고 이디오피아산 커피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갔을 때 뭐라 그래? 와, 커피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말하는 커피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커피를 얘기하는 거야?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커피가 여러 종류로 이곳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쓸 때는 그냥 커피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많은 커피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데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내가 강조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다른 것들로 커피가 있다는 건 커피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문법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닌데 그걸 문법화 시켜갖고 외우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아주 더 쉬운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카페를 갔어. 자, 뭐 드시겠어요? What do you like for drink? 하고 물어봤어 미국 사람들이. 그럼 커피 넉 잔 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회화 공부하시면 다 할걸? 커피 넉 잔 주세요 뭐예요 이거? Please 주세요니까 give us 커피 넉 잔이 영어로 뭐죠? Four cups of coffee야, coffees야,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카페에서 커피 넉 잔 주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은 웨이터는 뭐라 그래요? Okay, four coffees. 그러고 가. 우리나라 사람은 커피 넉 잔 그러면 four 컵스야, 글라스야. 커피는 컵에다 마시는 거니까 잔에다 마시는 거 아니라 컵이니까 컵스야. 글라스 하면 안 돼. 오브 커피 이거 계산하는 동안에 미국 애들은 그냥 four coffees 하고 간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 커피 넉 잔 주세요라는 말은요. 우리말에도 있는 말이야. 커피 4개 주세요 그러잖아.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 셀 수 있어서 4개 주세요 그럴까? 아니지. 커피 4잔을 주세요를 줄여서 그냥 4개 커피 4개 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커피라는 말은 쓰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데아의 세계의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여기 practice 현실에 있는 커피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좀 힘들죠 이야기가. 자, 조금 가봅시다. 커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됐죠? 이때 커피는 뭔가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이데아 세계에 있는 커피예요? 아니면 현상에 존재하는 커피예요? 이데아라는 건 느끼시잖아. 그때는 coffee is harmful 이렇게 간다고. 커피에다가 어를 붙이면 안 되지. 그거는 내려오면 안 되니까 현실에. 됐나요? 그런데 와우 여기 아주 다양한 커피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커피가 눈앞에 막 보이는데 이게 막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개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의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막 여기서 말한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 이거 광고되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커피빈 커피, 이디야 커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커피를 가리키니까 그때는 커피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there are various coffees 이렇게 붙여요. 자,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furniture도 한번 좀 볼게요. 오케이? 이게 대한민국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예를 들어가면서 머릿속 궁리하셔야 돼. 여러분 가구라는 거는요. 얘는 물질 명사래요. 그래서 셀 수가 없대요. 왜? 물질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가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가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가구가 보이면 어유 가구 되게 많네, 한 100개쯤 되는 것 같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 셀 수 없다고 하잖아. 됐죠? 그거는 얘가 물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가구는 침대. 침대는 가구가 아닌가? 과학인가요? 침대를 가리키지 걔는 가구가 아니야. 그리고 장롱이죠. closes라고 하는 장롱을 가리키지 그 가구 아니죠. 가구란 건 현실에 만지거나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가구는 우리 마인드,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퍼니처는 분명히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침대,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장롱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가구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눈에 가구가 어디가 있어? 그건 의자죠. 그건 테이블이고 가구는 없어요. 그래서 furniture는 s가 붙는 일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money.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돈은 물질 명사니까 또 셀 수가 없대. 왜? 물질이니까. 여러분 돈 세봤어요? 안 세봤어요? 세봤지 당연히. 당연히 세봤어. 근데 선생님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 영어는 정말 이상해. 난 돈 계속 세는데 왜 못 센다 그래? 돈이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못 세는 게 아니라 돈은 여러분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당연히 만진 적도 없죠. 맞아요? 이해 안 되세요? 돈은 여러분이 만져본 적이 없어. 왜?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지고 산 건 1,000원짜리고 원화지 돈이 아니죠. 돈이란 건 추상적인 단어다 말이야. 여러분이 세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고 미국 사람들은 1달러, 50센트 이런 달러지 돈이 아니지 그거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 보여야 셀 거 아니야. 최연은 보이잖아. 세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머니를 셀 수 없는 거는 분명히 얘는 여러 종류의 돈의 궁극적인 이데아적인 어떤 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현실 속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 못한다. 되셨나요? 선생님 그러면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영어에 보면은 moneys라는 말이 또 쓰여. 이 미치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구글이나 야후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moneys라고 쳐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moneys라고 얘기를 하는지.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데아의 세계 money에서 s라는 때를 입고 현실에 내려왔다 이런 얘기야. 그럼 moneys라는 말이 나타내는 건 뭐냐? 이걸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달러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그죠? 일본은 뭐지? 엔화도 있고 프랑도 있고 어우 돈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moneys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미국 애들이에요. 뭐에 따라서? 이분법적인 거에 따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all love란 말도 아까 제가 지웠지만 all love란 말로 생긴단 말이죠. 사랑. 이건 절대로 보일 수 없죠. 맞아요? 돈은 그래도 달러는 만질 수는 있잖아. 사랑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all love란 말이 쓰여. 왜 쓰여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내 인생에는요. 여러 번의 5번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때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5개가 아니지. 뭐예요? 5번 사랑을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려니까 5번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 하려니까 귀찮잖아. 딱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Five loves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말을 딱 한마디로 하려니까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문법 책들이나 이런 데서는 money는 셀 수 없고 furniture는 물질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걔네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coffee나 money나 furniture는 복수형이 아니라 원래 추상적인 단어들이니까 그냥 coffee, furniture, money로만 쓰이는 경우 훨씬 많겠지, 그죠? love도 마찬가지죠. five loves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사실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 그게 바보야. 맞습니까? 아주 드문 거죠. 왜? 사랑은 원래 99%저 천상에 있는 거지 현실에 있다로 잘 우리 얘기 안 해요, 잘.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고 뭐예요? 또 뭐 용서하고 그때 사랑은 뭐야? 추상적인 거야. 눈앞에 보이는 사랑 이런 거 아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나 이런 단어들 한번 보세요. 이런 단어. car, book, 그다음에 woman. 이게 눈앞에 다 보이지, 그죠? 자동차. 그러면 car라는 말은 뭘 나타낸다? 여러 가지 자동차 있잖아. 현대, 기아, 그죠? 아주 좋은 차들이죠. 요새 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이끌고 있어. 현대, 기아, 뭐 BMW 여러 가지 차들이 있지만 아이고 여러 가지 차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 대안은 뭐라 그런다고? 그냥 car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보는 차는 뭐라고 표현한다? a car라고 하든지 cars라고 하든지 아니 the car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때를 입고 이 땅에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car는?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게 훨씬 많겠지. 왜? car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됐나요? 눈에 많이 보인다고 a car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car라는 말도 있거든. 써요. 어떨 때 쓰느냐? 자동차 잡지 있죠? 자동차 잡지의 제목이 car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의 이데아를 딱 한마디로 하려니까 car라고 해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다. 북도 마찬가지고요. woman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게 추상적인 거냐, 현실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문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주 단순한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구사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크릿 그래머 공부하시면서 관사나 복수형이나 이런 공부할 때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명사 원형 좀 이해하셨나요? 명사 원형이란 건 이렇게 이데아적인 명사들을 가리키고요. 현실에 내려온 단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때를 잇고 내려온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완전 없어. 재미... 철학이야 철학? 아이, 영어잖아. 이거 근데 중요한 거야 이거.